어렸을 적부터 의사들과 수많은 언론 매체에서는 소금은 나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건강을 해치는 적이자 항상 적게 먹어야 하는 조미료로만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우리에게 소금이 좋지 않다고 누누이 언급했던 병원입니다. 우리는 영양이 부족하거나 몸이 축났을 때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게 됩니다. 그때 가장 많이 맞는 수액이 생리식염이 한마디로 소금물입니다. 이 소금물 수액을 맞고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은 이 안에 몸을 특별히 건강하게 해주는 영양제가 들어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소금물이 정맥을 직접 타고 들어가면서 체내에 피가 돌면서 노폐물과 독소가 배출되면서 기운을 얻게 되는 과정입니다. 추가적으로 나트륨은 체내 pH 수준을 조절하고 혈압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가 치유력을 높이려면 0.9%부터 1%의 염분이 우리의 혈액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 염분이 떨어지면 자가 치유력이 떨어지면서 병이 옵니다. 체내 소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우리에게 다양한 신호로 소금 섭취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내 몸이 자주 어지럽거나 두통이 있거나 만성 염증에 시달리거나 이유 없이 많이 피곤하게 됩니다. 실제로 밭에서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은 땀을 많이 흘린 날은 소금을 한 줌 쥐어서 물과 함께 마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땀으로 배출된 염분을 다시 섭취할 수 있어서 어지럼증도 사라지면서 힘이 납니다. 이렇게 몸속 염분 역할은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이 힘들고 병에 시달리고 있다면 의사나 병원 약에 의존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자가 치유력을 높이기 위해 0.9%에서 1.1까지의 염분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니다. 0.9%의 염분을 맞추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2리터 생수병에 티스푼으로 소금 1스푼만 넣은 뒤 이 소금물을 부지런히 마시면 됩니다. 가정에서는 대부분 1리터 생수병을 이용하니 티스푼에 소금 반 스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소금물을 만들면 0.9%의 혈액 염분 농도와 비슷한 농도가 됩니다. 다만 이런 소금물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금이라고 해서 모두 다 건강에 좋은 소금이 아닙니다. 건강에 도움을 주는 소금을 찾으려면 천일염을 이용해야 합니다. 천일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 성분을 함유한 소금입니다. 이런 좋은 장점의 천일염은 번거롭더라도 천일염 간수 속에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과 불순물이 있어서 섭취하기 전 반드시 간수를 빼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간수 빼는 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포대자루에 천일염이 들어있다면 포대자루 바닥을 쇠젓가락을 이용해서 구멍을 5군데 정도 뚫어줍니다. 그 다음 구멍 뚫은 포대자루를 올려놓을 플라스틱 물건을 준비합니다. 이왕이면 집에 있는 욕실 의자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욕실 의자 위에 포대자루를 올려놓으면 포대자루 안에 있는 간수를 쉽게 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이 무척 번거롭다면 시중에 파는 소금을 섭취해도 됩니다. 시중에 파는 소금의 종류에는 꽃소금과 맛소금, 죽염, 핑크소금 등이 있습니다. 꽃소금은 천일염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한 깨끗한 소금입니다. 다만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몸에 좋은 미네랄까지 모두 제거된 소금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함량만 높은 소금입니다. 다음으로 맛소금은 정제한 소금에 화학조미료를 섞어서 만든 소금입니다. 식당에서 음식 조리할 때 사용하는 소금이 대부분 맛소금입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소금 먹을 때 이렇게 정제된 소금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핑크소금입니다. 핑크소금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채취되며 나트륨 함량이 일반 소금보다 적지만 몸에 좋은 미네랄은 풍부하게 들어있는 소금입니다. 소금이 분홍색을 많이 띨수록 미네랄이 많은 소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넣은 뒤 가마에 9번 구워낸 소금입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소금을 이용해 소금물을 마시려면 핑크소금이나 죽염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0.9% 염분을 맞춘 소금물을 실생활에서 부지런히 마셨을 때 우리 몸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질 좋은 수면은 건강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이 체내에 흡수되면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멜라토닌은 졸음을 유발하여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이 들고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면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천일염 소량을 섞어서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꾸준히 마시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 수 있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평소 기도가 막혀서 코골이 증상이 심한 분들 역시 소금물을 잠자기 전 꾸준히 마시면 코골이 증상도 줄일 수 있고 신체 점막 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소금물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뇌가 건강해야만 우리 삶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뇌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행복지수나 대인관계 일처리도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소금에는 필수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필수 무기질은 뇌 기능이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을 섭취하면 필수 무기질이 체내에 흡수되면서 뇌세포의 정보 처리 과정이 개선되고 덕분에 집중력과 기억력도 향상됩니다. 머리가 맑지 않으면 정신이 굳기 시작하면서 치매뿐만 아니라 공황장애, 정신분열 등 각종 뇌 관련 질환이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체내 소금이 부족하면 근육 조절이 잘 안 돼서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의욕 없이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소금의 짠맛은 굳은 것을 연하게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소금물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걷기, 운동, 허리 돌리기도 같이 하면 좋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발에서 뇌까지 연결된 신경 마디마디를 자극할 수 있어서 두뇌 활동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체내 염분이 부족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군것질거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혹시 요즘 자꾸 입이 심심해서 이것저것 찾게 되나요? 분명 좀 전에 밥을 먹었는데도 자꾸만 입이 심심해서 군것질거리를 찾고 있다면 체내 염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밥을 급하게 먹거나 밤이 되면 야식의 유혹에 시달리는 것도 모두 체내 염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소금물과 건강한 소금으로 체내 염분을 잘 맞추면 입이 심심하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음식을 찾거나 과식하지 않게 됩니다. 소금 섭취를 실생활에서 꾸준히 해서 소화도 잘 되면서 다른 음식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고 덕분에 식탐이 없어집니다. 중년 이후 운동을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분들이라면 소금 섭취를 꾸준히 해서 식탐을 줄이면 저절로 다이어트 효과도 있습니다. 꾸준한 소금 섭취는 탈모 및 노화 주름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 든 나무가 어린 나무보다 메말라 보이는 이유는 물기가 줄어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속 수분이 자연스럽게 부족해지는데 이때 무작정 수분 흡수를 위해 물을 마셨다가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체내 염분이 부족하면 목이 마른 줄도 모르고 물이 당기지도 않습니다. 물이 당기지 않는데 단지 수분 흡수를 위해 물을 마시면 물을 흡수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여전히 칙칙하고 주름이 많이 생기며 햇빛 알레르기나 각종 피부염을 달고 살게 됩니다. 최근 들어 피부톤이 칙칙해지면서 잡티가 많이 생긴다면 체내 염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피부를 탱글탱글하게 유지하면서 주름을 예방하려면 소금물을 잘 섭취하면서 수분크림도 꾸준히 바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도 탄력이 생기면서 칙칙했던 피부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정수리나 뒷머리에 탈모가 심해질 때도 소금물을 섭취하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고 해도 몸에 맞지 않으면 주의해서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의 일일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약 5g의 소금으로 제한할 것을 권장합니다. 좋다는 이유로 과다하게 먹게 되면 우리 몸이 소금 섭취를 줄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소금을 섭취하면서 알려드리는 신호가 몸에서 일어난다면 소금 섭취를 줄이고 다른 맛으로 대체해서 먹기를 바랍니다. 먼저 평소와 다르게 잠이 오지 않고 딸꾹질을 자주 한다면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얼굴 홍조가 심해지면서 뾰루지가 생기고 입이 자꾸 바싹바싹 마른다면 이 모든 신호가 심장에 무리가 갔을 때 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쓴맛이 나는 쑥차나 코코아, 커피 등을 마시도록 하고 상추를 먹는 게 도움이 됩니다. 위장이 힘들 때는 단 것이 자꾸 생각나고 변이 너무 묽게 나옵니다. 두통이 이마 쪽에 중심으로 심해지고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게 됩니다. 이때는 단맛으로 균형을 잡으면 되고 조청, 설탕 등이 들어간 음식을 따뜻하게 먹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간담이 힘들 때는 입맛이 없고 몸이 저리고 가슴이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고소한 맛과 신맛으로 균형을 잡으면 됩니다. 동치미도 좋고 오렌지 주스, 매실 주스 등을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소금이 우리 몸에 주는 놀라운 효과와 복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용법 및 주의사항 잘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체내 염분 0.9%를 유지하면서 자가치유력을 높여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